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 브랜드죠. EQ를 대표하는 최고급 세단 EQS인데요. 자, 먼저 들어온 건 450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싱글 모터를 갖고 있죠. 그래도 나름대로 고급스러운 S클래스의 느낌을 보여주고자 이 벤츠의 튜너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엔지니어링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주행을 할 때 고급차다운 느낌, 그리고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참 쉽게 다가와서 좋은데요. 자, 메르세데스 EQ 최고급 세단 EQS 450 플러스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역시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익숙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QC를 먼저 봤기 때문인지 이것 자체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다만 측면이나 이런 실루엣을 봤을 때 차량 크기, 수치적인 크기 대비 약간 작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은 있네요. 자, 디자인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독일 3사가 순수 전기차로 접근하는 방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우디의 전기차들은 누가 봐도 딱 아우디 스타일이죠. 전기차와 내연기관 모델 간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BMW는 더 웅장하고 권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어 하죠. 반면 메르세데스 벤츠는 최상의 공기 역학적 성능을 발휘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아주 매끄럽게 생겼다고 생각할 겁니다. 공기 저항 계수도 0.20인데요. 효율과 정숙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죠. 옆면을 보면 앞부분부터 끝까지 하나의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벤츠에서는 이것을 원보우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역삼각형을 연상시키는 헤드램프, 좌우가 한 줄로 연결된 전면과 후면, 막혔지만 은은한 빛을 내는 그릴, 3차원 효과를 전달하는 리어 램프 등도 EQS의 특징이죠. 여기에 AMG 라인이 추가돼 보다 멋스러운 범퍼가 달리고요. 유선형 디자인이 적용됐기 때문에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S클래스에 준하는 크기를 갖습니다.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이 밖에 130만 픽셀로 조명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디지털 라이트도 탑재됩니다. 유럽에서는 그림도 그려주는데 국내에서는 법 때문에 아직 적용되지 못하고 있고요. 전기차의 프렁크도 중시되는 분위기인데 국내 사양 EQS에는 큰 사이즈의 헤파 필터가 들어가 있어서 추가 공간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후드를 쉽게 열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이 필터는 미세먼지, 꽃가루를 비롯해 다양한 것들을 다 걸러줍니다. 오스트리아 연구원 OFI의 GF250-1 인증을 받아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기능도 갖추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실내를 한번 볼까요? 실내에는 MBUX 하이퍼 스크린이 크게 자리합니다. 계기판부터 조수석 디스플레이까지 하나의 패널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인데요. OLED 패널을 사용해 명암비가 높고 난방사도 줄였습니다. 멋지긴 한데 운전할 때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죠. 햅틱 피드백 기능도 지원하는데 터치를 할 때 물리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과거에 아이폰에서 도입되었던 기능인데 3D 터치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누르는 압력에 따라서 반응도 달리하고요. 터치스크린 안에 액추에이터만 무려 12개가 자리한다고 해요. 전기차를 위한 음향 기능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비비드 플럭스라는 모드는 마치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우주선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주죠. 향후에 다양한 사운드가 OTA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스마트폰처럼 자동차가 운전자의 패턴을 학습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많이 쓰는 메뉴를 가장 상위에 노출해 주도록 하는데요. 특정 시기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있다면 그 시기에 맞춰 자동으로 이 기능을 활성화할지도 물어봅니다. 오버헤드 콘솔 부분의 모션 센서와 계기판의 운전자 카메라가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객의 동작, 시선을 인식해 학습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친환경 소재를 많이 썼기 때문에 소재 질감도 독특합니다. 저렴하거나 고급스러움을 떠나 쉽게 접하지 못했던 감각이고요. 세단형 전기차의 특징인 높은 바닥 구조 때문에 앉는 자세가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뒷좌석이 생각보다 평평해 보이죠? 대단히 넓어 보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S클래스처럼 시트 쿠션까지 독립식으로 설정하는 것도 안 되고요. 물론 뒷좌석 패키지 플러스 기능이 있으면 등받이 각도를 전동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통풍과 열선 기능도 탑재되고요. 센터 암레스트에 7인치 디스플레이가 달립니다. S클래스와 유사한 구성을 보여주게 되겠죠. 패스트백 스타일로 시원하게 열리는 트렁크도 인상적입니다. 이제 나머지 공간들을 볼까요? 이번에는 EQS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실내 분위기는 다분히 좋습니다. 세 개의 이 커다란 디스플레이, 하이퍼 스크린을 통해서 2차만의 어떤 그런 가치, 존재감, 확실하게 다 표현해내고 있거든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클러스터의 위치가 너무 높게 돼 있고, 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다소 아쉬움이 생깁니다. 스티어링도 이 컬럼 자체가 약간 높게 위치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운전 이 자세를 잡기는 힘들거든요. 물론 이 차를 계속 타고 다닌다면 익숙해지겠지만 애초 운전자가 원하는 그 자세를 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향후에 메르세데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메르세데스 EQS 450 플러스, 네, 오늘 싱글 모터 버전이죠. 어떤 주행 성능을 내주는지 한번 볼까요? 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앰비언트 라이트가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사운드 들리시나요? 뭔가 내가 달리고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해내고 있죠. 물론 가속감 자체가 엄청나게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 위에 더 강력한 그런 EQS들이 있으니까요. 자, 파워 유닛 한번 보고 갈까요? 모터의 최고 출력은 245kW입니다. 107.8kWh급 배터리에서 전원을 공급받고요. 현재 모델은 리어 휠을 구동하는 모델인데 EQS도 상급으로 가면 2개의 모터를 사용하게 되죠. 급속 충전은 최대 200kW까지 지원을 하고요. 배터리 사이즈가 큰 편이라 50kW급에서 충전을 할 때, 특히 40분 충전 제한이 있는 환경에서는 만족할 정도의 충전 여건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매우 드물지만 업데이트가 안 된 충전기에서는 충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부분은 국산차의 장점이기도 한데 일부 수입차들은 특정 충전기와 호환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아예 충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두세 번 충전을 시도했을 때 되지 않는다면 빨리 다른 충전기를 찾는 것이 현명하죠. 업계에 따르면 통상 시장에 깔린 범용 충전기 가운데 10% 정도가 원만한 충전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해요.
일상용으로 쓰기에는 충분히 좋은 성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가속을 했을 때 답답함도 느끼지 않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차가 갖고 있는 최고 장점이 뭘까요? 바로 주행 가는 거리인데요.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무난하게 500km 정도는 갈 수 있었습니다. 유럽 인증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700km 정도 되죠. 국내에서도 제가 만약에 작정하고 난 이번에 한번 주행거리로 끝장을 보겠다 이런 경우라면 600대 중반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450에서 500 정도를 볼 수 있다면 현재 나와 있는 전기차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주행거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차 그래도 무난한 성능 가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잘 달리는지 볼까요? EQS 450의 가속력은 6.13초로 나왔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해보면 G90 3.5 터보, 렉서스 LS500H의 중간 정도의 성능이었는데요. 대형급 세단, 여기에 싱글모터 버전으로는 그리 나쁘지 않은 성능으로 보이죠. 사실 요즘 전기차들이 다 빠르기 때문에 이 차가 보유한 수치적 성능 자체가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일단 제 차보다도 훨씬 느리니까요. 하지만 고급화된 그 S클래스의 느낌과는 잘 매칭이 되는 만큼 이 차를 택하시는 분이 아쉬움을 나타내진 않을 겁니다. 사실 이 가격이면 GT도 갈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GT를 사랑합니다. 자, 그럼 잠시 제동 능력도 보고 갈까요? 최대 제동 성능은 37m로 나왔습니다. 최장은 약 39m 가까이 나왔고요. 타이어는 굿이어의 여름용 제품이 기본인데 이를 감안해서 보면 제동거리 자체가 그리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페달의 조작감은 좋았고요. 그래도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스펙 대비 약간은 좀 아쉬움이 나오는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움직였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성능을 끌고 가죠. 이야, 그리고 의도적으로 가속 페달을 팍 놔서 하중을 무너뜨렸을 때, 프론트로 무너뜨렸을 때 당연히 지금도 그래요. EQS는 운전자 이런 것들을 운전자를 충실하게 지켜줍니다.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ADS 시험을 할 때 그냥 스티어링 휠을 놓고 얘가 어떻게 해주나를 봤거든요. 깊은 코너를 그냥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속도를 낮춰요. 그리고 일정 속도가 되면 막 벨트가 이렇게 해서 운전자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혹시라도 졸고 있으면 깨든가. 그래도 반응이 없다. 그러면 차를 멈추고 도어락을 풀어주고 비상등을 켜줍니다. 당연히 파킹 모드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자동으로 이머전시 콜을 해주죠. 그래서 부득이 이제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시험 중이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고입니까? 고객님?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요?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해줬다는 점. 만약에 제가 아예 아무 말도 안 했다면 출동을 시켜줬겠죠. 어쨌든 밤 늦은 시간, 저희가 그때 밤 11시가 넘은 환경이었죠. 그런데도 근무하시는 분이 계셔서 수고하신다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핸들링 퍼포먼스, 스티어 특성, 약간 언더스티어 정확하게 잘 맞춰놨고, 샤시 밸런스 좋고, 에어 서스펜션 최고. 이 차의 아쉬움은 클러스터 위치가 높다. 그리고 구성 대비 가격이 비싸다. 원래 구성 대비 가격이 비싼 게 우리 또 벤츠 매력 아닙니까? 제 차도 근 7천만 원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예전에 탔던 훨씬 저렴한 캐딜락 모델이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더라. 이게 벤츠의 매력이니까. 괜찮아요. 우리 모든 부자니까. 마음만. 어쨌든 EQS, 이 차가 보여줘야 될 그 가치를 몸소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사실 만족합니다.
물론 듀얼 모터 버전이 됐을 때 퍼포먼스까지 만족시켜 줄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정도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전기차를 산다면 현재로서는 아마 1순위로 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뭐 현실적으로는 한 5천에서 7천만 원대 차를 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요. 다만 그래도 S클래스인데 뒤쪽이 너무 좀 휑하지 않나요? 앞서 이제 그 인테리어 부분을 보셨을 텐데 뒷좌석이 S라고 말하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향후에 이런 것들만 채워줄 수 있다면 S클래스로서의 가치, EQS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게 되겠죠. 네, 오늘 만난 메르세데스 EQ 최고급 EQS. 야, 정말 최고라는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사실 거의 뭐 단점이라고 얘기를 뭐 끄집어내고 싶어도 그럴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뭐 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차 뭐 하체 들여다보니까 뭐가 없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눈으로 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진짜 본질적인 거, G90도 보면 하체 훌륭하거든. 그거 보면 확 감탄할 거야 아마. 근데 자, 결과적으로 그 세팅에서 정말 노하우가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걸 못 느낀다, 그럼 바보지. 자, 어쨌든 고급차로서의 그 가치, 그리고 사실은 BMW와 비교를 해도 이 전기차에 대해서 사실 많이 늦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보여줬다면 앞으로 나올 차들, 정말 어떤 차들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AMG 버전이 정말 좀 궁금하긴 해요. 포르쉐가 타이칸을 내놨을 때도 일단 운전해보면 느낌이 이건 포르쉐거든요. 근데 이것을 AMG가 한다면 또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시승차 빨리 달라는 얘기예요. 네,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만든 최고의 전기차, 최고급 전기차죠. 네, EQS를 만나봤습니다.